삼성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만들어낸 분이죠. 이건 2013년에 브랜드 가치입니다. 세계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예요. 1위는 어딘가요? 애플이죠. 2위는 구글, 코카콜라, IBM, 마이크로소프트. 여기는 어디예요? 제너럴 일렉트릭. 그렇습니다. 아, 역시 우리 기업가 열전 청강생들은 달라요. 예, 제너럴 일렉트릭은 누가 만들었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예. 자, 맥도날드도 있고 8위예요. 삼성이. 삼성이 8위고 삼성 밑에 인텔, 토요타, 벤츠, BMW 이런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이제 삼성 밑에 있습니다. 정말 초인류 기업이 된 거죠. 삼성은 정말 절정에 달한 것입니다. 과연 저 기업이 애플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건 알 수 없죠. 하지만 지금으로도 초인류 기업이 돼 있는 상태다. 그걸 이루어낸 사람들이죠. 이병철과 이건희입니다. 오늘은 이병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젊은 시절. 오늘은 그러니까 이병철, 구인회, 신격호, 정주영의 젊은 시절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6.25 전쟁 고 전후까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이병철. 간단한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1910년생입니다. 한일 합방되던 해에 태어난 1910년생이고 그리고 1987년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래서 77세까지 사셨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삼성 상회를 만들었고 제1제당, 제1모집, 동양방송. 이 동양방송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지금 KBS ETV입니다, 이게. 동양방송, 중앙일보, 삼성전자 뭐 이렇게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했던 분이죠. 이 사진은 청년 이병철이 중동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여름방학에 집에 놀러 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청년 이병철. 그런데요, 이분이 이렇게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 냈지만 공부는 되게 못했어요. 공부는 되게 못했어. 졸업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 졸업장을 나중에 60살 넘어가지고 졸업장을 하나 받더라고요. 중동중학교가 나중에 명예 졸업장을 하나 보내주더군요. 하지만 정식으로 졸업장을 받은 건 없습니다. 그 지수보통학교라고 하는 데 가고 가다가 뭐 좀, 아버지 저 서울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또 수송보통학교로 가다가 거기도 또 중퇴하고, 중동중학교로 또 갔다가 그것도 또 중퇴하고. 근데 어떻게 계속 그 위로 올라갔는지 그것도 참 신기는 해요. 그리고 와세다 대학교. 와세다 대학교도 아버지가 안 보내줘요. 아버지 제가 일본에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안 보내줘. 이게 무슨 얘기냐 이놈아. 네가 집에서 장남이 집을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그 고향 선배였던 조홍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효성그룹의 창업자죠. 조홍재 선배를 찾아갑니다. 조홍재가 안 그래도 와세다 유학을 가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조홍재한테 가가지고 선배 나 돈 좀 빌려주시오. 나도 와세다 유학 좀 가게. 그래가지고 조홍재한테 돈 빌려가지고 와세다 유학을 부모님 몰래 갑니다. 그래서 와세다를 가가지고 그것도 또 중퇴. 참 이 공부를 꼭 잘해야 되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수송보통학교, 지금 수송국민학교죠, 옛날에. 지금 수송초등학교. 성적이 50명 중에 35등 내지 40등이었대요. 저거는 당신 입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저게. 호암자전을 보면 저렇게 나와요. 나는 젊었을 때 도대체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서 와세다 중퇴를 하고 집에 왔어요. 왔는데 뭐 마땅히 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술은 못 먹습니다. 술은 못 먹는데 또 도박은 해요. 그래서 도박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도박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조혼을 하던 시작이었으니까 벌써 26살이 됐는데 아이가 셋이에요. 26살에 아이가 셋인데 어느 날 도박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그 자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자기 인생이 한심한 거예요. 난 도대체 뭘 하냐 지금. 그래가지고 그날
뭘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답니다. 호암자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세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더군요.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관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할 것인가? 이 세 개를 놓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관리가 된다는 것은 총독부의 관리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는 모욕적이다. 나는 역시 사업에 맞아. 내 평생을, 내 인생을 사업에 걸어야겠다. 라고 26살 때 결심을 합니다. 자, 구인회, 락키화학의 창업자, 금성사의 창업자. 이 두 분은요, 구인회 회장, 그 당시에는 회장은 아니지만, 아무튼 소년 구인회의 부친과 조부십니다. 조부께서 홍문관 교리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집안의 장손이 장사를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뭐 독립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벼슬을 하든지, 그 당시에 벼슬이라고 하는 거는 뭐 총독부 고등고시 봐가지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지만, 아무튼 그런 걸 하든지 해야지 무슨 장사를 하느냐, 이거는 천것들이나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구인회가 장사한다 그랬을 때 뭐 이 어르신들이 펄쩍펄쩍 뜁니다. 그런데도 그걸 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예,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31년에 그러니까 몇 살인가요? 1907년생이니까 24살에 장사를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산에다가 구인회 상점이라고 하는 포목점을 냅니다. 그 당시에 제일 많은 가게들이 포목점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승직, 두산그룹의 창업자도 포목점 했었죠. 예, 포목점이 제일 많았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이불거리, 이게 그러니까 가게에서 제일 많이 팔리던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그래서 포목점을 해가지고 이제 뭐 제법 돈도 벌고 우여곡절을 거칩니다만은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 또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조선과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다 거의 철시를 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중일전쟁 전시경제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때 어물전만은 거기서 예외였어요. 그래가지고 구인회는 이제 이 포목점을 걷어치우고 그 대신 어물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물전을 하는데 그것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아예 직접 바다에 나가가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그 어선으로부터 직접 고기를 넘겨봤더군요. 예, 왜냐하면 기존의 그 루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예 바다로 직접 나가가지고 고기를 넘겨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 장사를 하고 뭐 하는 뭐 그런 일도 합니다만은 어차피 태평양 전쟁이 터지고 나서 뭐 장사는 거의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죠. 해방을 맞이하고 이제 구인회는 부산으로 가게 됩니다. 부산에 가서 이제 조선흥업사라고 하는 그 미 군정으로부터 무역업 허가를 받는데, 무역업 허가 1호가 바로 구인회가 받은 조선흥업사였어요. 그래서 조선흥업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무역을 어떻게 할까 말까 뭐 그러고 있는 차예요. 별로 장사도 잘 못하고 그러던 차였는데, 그 부산으로 사돈 집안인 허씨 집안의 허만정이라고 하는 분과 허만정이라고 하는 분이 허준구라고 하는 셋째 아들을 데리고 구인회를 찾아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의 창업자죠. 신격호는 올해 이건희 회장이 포브스 부자 리스트에서 세계 몇 위죠? 102등이라고 그랬죠? 신격호 회장은 4등까지 올라갔던 거 아십니까? 1988년 이 땅에 올림픽이 있던 그 해에 포브스 부자 리스트에서 신격호가 4등이었어요.
1, 2, 3등이 다 1, 2, 3, 4등이 다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왜? 땅값이 올라가지고요.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됐었어요. 아무튼 4등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신격호 1922년 출생했고 41년에 일본을 건너갔고 1944년에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하나미스라고 하는 노인이 고물상하던 노인이 신격호라고 하는 고등학생한테 5만엔을 투자를 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1948년에는 롯데를 창업을 하고 61년에는 롯데 부동산을 설립하고 1966년부터는 한국 진출을 해가지고 한국 롯데를 또 만들고, 예, 지금은 잠실에서 롯데 월드타워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죠. 그게 싱크홀의 원인이 아니니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